떠나거든. 내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는 모른다고 해줘. 언제나 내 맘속에서 거저만 갔었던 너를 조금씩 너도 지우려 해. 사랑해 라고 말하곤 싶었지만 늘 미안하다고만 했던 날 맞지? 늘 미안하다고만 했던 날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 버리고 미워도 정신이 몽롱하네요.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진짜 머리 아파. 지금 어지러워요.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너무 어지러워. 장정희 형. 안 된다고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린 함께 했지. 언제나 내 마음이라 사랑하던 마음이라 그리 아파할 줄 몰랐어. 미안해 라고 안아주고 싶지만 점이 돼버린 그 뒷모습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얘 더 높구나.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 버리고 미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모든 게 나 때문인데 왜 네가 더 힘들어. 네가 왜 내 맘을 위로해. 잊혀지듯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위로 올려야지.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 버리고 지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감사합니다. Yes, Jackie 사운드. 우리는 벌써 부등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죠? 부등식 들어갔고요. 저번 시간에 절대값 풀이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통해서 절대값 부등식을 제가
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초 만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오늘은 부등식 다 마무리하고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강국이 잘 읽고 있고요. 노래도 많이 청해 주시고 하는데, 그 노래 신청곡보다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접 부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곡이 한정이 돼 있어서 다는 다 얘기는 못 하더라도 저에게 수강후기 다 써주시는 거 다 하나하나씩 읽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그렇게 남겨뒀더라고요. 혼자서 저 혼자 떠든다고, 절대 이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부등식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나 진짜 뒷부분 하는 게 아닌데. 나 지금 계속 나 어떡하지 여러분? 나 이게 사람이 후회하는 게 참, 뒷부분 안 할 걸. 또 여기까지 풀 받아가지고 또 참, 이 사람이랑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듣기 싫으셨을 텐데, 사람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되게 주파수가 되게 듣기 싫대요. 안정적이질 못하니까. 그런데 거기 제가 얼마 전에 봤었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서도 아까 그때 내가 얘기했던 사람 누구지? 누구? 신용재님. 신용재님이 그때 유열의 스케치북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그 노래도 이거였나? 이 노래였어요? 이 노래였구나. 신용재님이 이 노래 부르시는 게 나와. 근데 이거를 지금 정상키로 저는 불렀는데 안 되잖아. 저는 이거 절대 음역이 안 맞는 노래고, 그거를 아주 스무스하게 앉아서 이렇게 탁 끝나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플러스 하나 더 올려가지고 탁 부르는데 너무 좋아. 세 번째로 하나 더 올려도 되냐 그러니까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어서서 부를 텐데 이건 듣기 싫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특별한 부탁이니까 한다 그러면서 하는데, 정말 듣기 되게 좋아요. 들려줘야겠다 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비교 체험 극과 극이라고 옛날에 프로그램 있었는데,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이 정말 최고. 제가 들려드릴게요. 신용재님의 제목이 내가 저지른 사랑.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특히 남자분들이 용재 씨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른대요. 노래방에서 용재 씨 노래를 부르는 이유.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한번 골라봐요. 어떤 곡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나 고음 끝판왕이다.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게 뭐 죄송할 일이에요. 네. 그럼 높여서 불러요 보통? 바이브 형들 노래는 왜 안 나오지? 키로... 이쪽에 있네? 이렇게 하면서. 있다. 이제 들려줄게요. 이게 플러스 3키야.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나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미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근데 너무 듣기 좋잖아, 그치?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이렇게 딱 역시 최고의 보컬리스트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었던. 여러분, 저는 무리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신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가르쳐 드릴 거냐? 1초 만에 절대값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분 많이 상하셨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절대값 x-1이 3보다 작다 이런 걸 풀라 그러는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처리하죠.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그렇지, 알매가 양수일 때 알매가 음수일 때 이거 구간 나눠가지고 처리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기 싫다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선생님? 이렇게 갈 거야. 해석을 할 거야.
어떤 거에 절대값이 3보다 작을지를 한번 해석해 볼 텐데 이런 느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3이 있으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절대값은 다 3보다 작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기 0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고 요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절대값이 3보다 크죠.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절대값은 다 3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이 안쪽에 들어가는 애들은 절대값이 다 3보다 작아버리니까 결국은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라 그러면 저번 시간에 답이 똑같을걸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답이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자라는 거지. 절대값이 작다 그러면 사이값 끝 이런 느낌. 어떻게? 절대값이 작다 그러면 사이값 끝 이렇게. 절대값이 작다 그러면 사이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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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이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알맹이를 일단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이값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변에 마이너스 붙인 거를 좌변에다 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좌변에다 쓰고 여기다 플러스로 고친 거를 이렇게 써요.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쓴 걸 여기다 쓰고 이게 바로 최종적인 결과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절대값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얘가 5보다 작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래도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절대값이 작다 그러면 무슨 값이 작? 사이값 이렇게 갈 거고요.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알맹이를 그대로 쓴다니까 2x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쓰고 사이값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건 어디다 쓴다고? 왼쪽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플러스는 오른쪽에 쓴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서 x의 범위를 구하려면 요 마이너스 1을 제거시키고 싶으니까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식의 부등호의 방향의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다 1을 더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읽어주시면 이게 얼마야 시작?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2x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6 이렇게 될 테니까 양변에다 2분의 1만 곱하면 되네.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만 바뀌지 않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최종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앞으로 기억하자. 절대값 부등식 해결하는 방법 시작. 작다 그러면 사이값 이렇게 되는데 알맹이를 그대로 쓰고 사이값. 우변에 있는 값을 마이너스 붙인 걸 왼쪽에다 플러스 붙인 걸 오른쪽에다 쓰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지. 돼요?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절대값이 크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할 겁니까?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값이 3보다 큰 거.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 절대값이 3보다 큰 게 뭐였어? 이거이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의 바깥쪽에 있는 애들. 바깥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4, 5, 6 얘네들. 다 3보다 절대값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크다 그러면 바깥쪽이고요. 아까처럼 작다 그러면 사이값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작다 그러면 사이, 크다 그러면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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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그랬으니까 바깥. 뭐의 바깥이냐? 우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의 바깥이니까 마이너스 3 왼쪽에다 쓰고 3을 오른쪽에 쓰고 이게 바깥쪽이니까 알맹이 기준으로 알맹이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시작 큰 거보다 크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이것도 약간의 응용을 좀 하자면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절대값 y-2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5보다 크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y의 범위를 구하라. y 범위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x라고 할게요.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x에 관한 부등식이 나왔다 그러면 와우 절대값이 크다 그랬으니까 바깥쪽 뭐의 바깥쪽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의 바깥쪽이니까 작은 걸 왼쪽에 쓰고 큰 걸 오른쪽에 쓰세요. 그런 다음에 바깥쪽이니까 작은 거보다 작다. 근데 여기에 주체적으로 뭘 써야 되냐면 알맹이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x-2가 얘보다 작다 또는 시작 x-2가 큰 거보다 크다. 작작 큰 작은 거보다 더 작거나 짠 거보다 더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 주면 되고 여기서 살짝 얘만 넘기면 x의 범위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는 뭐보다 크다 시작 7보다 크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 작다 그러면 사이값 크다 그러면 바깥 작다 그러면 사이값 크다 그러면 바깥 작다 그러면 사이값 크다 그러면 바깥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곧바로 한번 가볼까요? 곧바로 한번 가볼까요? 작다네. 작거나 같다니까 등호까지 집어넣으시면 되네. 뭐야 시작 사이값 알맹이를 그대로 쓴다. x-4 사이값인데 등호까지 들어있으니까 등호까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어디다 쓰시고요?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쓰시고요. 양수는 오른쪽에다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4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양면에 4를 더하죠. 여기다 4를 더하고요. 여기다 4를 더하고요. 여기다 4를 더하시면 돼요. 더했으니까 얼마 시작? 마이너스 3 여기는 x 더하니까 11 따라서 최종적인 x의 범위를 구하 시작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2번도 곧바로 갈게요. 절대값 2x 플러스 3, 2, 1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 선생님 크다 그러면 바깥이라면서요. 크다 그러면 바깥 뭐에 바깥? 우변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에 바깥이니까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15보다 크다라고 처리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알맹이는 같이 한꺼번에 써야 돼. 2x 플러스 3이 작은 거보다 작거나 2x 플러스 3이 큰 거보다 크다. 얘가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지. 작작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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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넘기니까 시작. 2x가 마이너스 18보다 작다라서 양면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2x가 12보다 크니까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최종적인 답 x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또는 6보다 크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절대값 부등식이었습니다. 절대값 부등식을 끝내고 곧바로 뭘로 갈까요? 2차 부등식의 세계로 출발! 아, 나 영어 선생님 진짜 잘 쓸 것 같은데. 오늘의 단어 시작할까요? 왜냐면 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EBS의 아주 전형적인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은데. 수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쉬워.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차 방정식까지는 공부했거든. 잠깐만 복습해줄까?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 이런 게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가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인수분해 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는 거 어떻게 풀어? 이런 아이디어지. 두 개를 곱해서 수학에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 두 개로 찢는 거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니까. 결국 2차 방정식을 다이렉트로 푸는 게 아니라 1차 방정식 두 개로 찢는 건데 그 원리가 두 개를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죠?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되면요. 근의 공식을 집어넣는 거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잘 했으니까 기억을 할 거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2차 부등식인데 이게 차이점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2차 부등식은 이런 거거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런 거거든. 근데 얘는 대수적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무조건 다 뭘로 처리하셔야 되냐면 함수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연습 많이 했으니까.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거나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뭘 붙이자? y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좌변과 우변에다가 y를 붙이고 푸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됐더니 여기 이렇게 나오네. y 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몇 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보이고요. y 꼴 제로라는 뭐가 보여요? 시작. x축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 그랬는데 지금 y로 본 거잖아요. y는 위로 올라가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y가 이쪽의 y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의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 얘기예요. 이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좌변의 그래프를 쓰면 어떻게 생겼는데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거 알잖아. 왜? 1과 3이 바로 뭐니까?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2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방정식의 실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함수를 해석하느냐? 좌변의 그래프가 노란색이 우변의 그래프 x축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여기 보십시오.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거 여기 아닙니까? 어디? 1과 3의 시작. 바깥쪽 아닙니까? 1보다 작거나 3보다 큰 큰 1보다 작거나 3보다 큰 바깥쪽 아닙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1과 3의 무슨 쪽? 바깥쪽이 답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끝!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2차 방정식은요. 뭐? 2차 방정식은요. 집중해. 2차 방정식은요. 아까 선생님이 풀어주신 바에 의하면 x가 1 또는 x 이퀄 3이었는데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은 고스란히 가는데 그 두 개에 뭘로 표현된다? 바깥쪽으로 표현되는군요. 바깥쪽으로 표현되는군요. 선생님 하나만 더 해주세요.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건 어떻게 풀까? 이건 어떻게 풀 것 같아요? 마찬가지야.
좌변에다가도 y를 붙이고 우변에다가 y를 붙이면 함수 해석할 수 있고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좌변의 그래프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우변의 그래프가 어디 있는데? 우변의 그래프는 y = 0니까 x축인데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아래쪽 작다라는 것은 y 기준으로 작다니까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죠. 흰색의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가 여기 아닙니까? 범위로 따지면 1과 3의 사이 아닙니까? 1과 3의 사이 아닙니까? 1과 3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과 3인데 그거의 사이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근이 계속 똑같이 간다라는 거는 자명해. 그런데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 매번 함수를 해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단 한마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자. 2차 부등식 그것도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 2차 부등식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2차 부등식 쌤은 음수면요 양면을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로 바뀌잖아요. 내가 지금 화낸 거 아니에요.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2차 부등식은 크다 그러면 바깥쪽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작다 그러면 사이값이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풀었던 절대값 부등식이랑 해법이 똑같습니다. 크다 그러면 바깥쪽, 작다 그러면 사이값, 크다 그러면 바깥쪽, 작다 그러면 사이값. 이유는 뭐야? 내가 왜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좌변이잖아요.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무조건 우변은 x축이잖아요. 그러면 좌변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범위는 이 x절편, 다른 말로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바깥쪽 범위라는 게 자명하고 작다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사이값이라는 게 자명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자. 2차 부등식의 해는 일단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가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 다른 말로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찾았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이라도 대입해서 무조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찾으셔야 되고 걔를 바깥쪽으로 표현할 건지 사이값으로 표현할 건지만 결정하시면 되는데 크다 그러면 바깥쪽, 작다 그러면 사이값. 언제?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는 크다 그러면 바깥쪽, 작다 그러면 사이값. 크다 그러면 바깥쪽, 작다 그러면 사이값. 크다 그러면 바깥쪽, 작다 그러면 사이값으로 해결하면 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자 이거예요. 크다 그러면 바깥쪽, 작다 그러면 사이값.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뭐 해볼까?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일단 2차 방식 푸는 것처럼 인수분해 하라니까. 시작.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1. 크다 이렇게 쓴다.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으시오. 얼마 시작?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얼마 시작? 8.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하나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얼마야? 8.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마이너스 1, 8. 이거를 방정식에 해는 이렇게 표현했겠지. 마이너스 1 돈 8. 작다에는 사이값으로 표현했겠지. 작다 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지. 근데 지금 작다가 아니라 뭐니까 시작? 크다니까 뭘로 표현하자? 바깥쪽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다. 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결국 부등식도 방정식처럼 푸시면 되는군요. 예제 3번 곧바로 갈까요? 딱 보자마자 보인다. 뭐 하는데요? 방정식 푸는 것처럼 뭐 하면 된다. 인수분해 하면 되고. 인수분해에서 살짝 해볼까 시작.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0보다 작다. 각각을 0으로 만든 x값을 불러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2와 3. 와우. 마이너스 2와 3이니까 마이너스 2와 3을 쓰고 작다 그러면 사이값 따라서 x는 뭐다 시작 마이너스 2와 3 사이 끝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2번은요 선생님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이건 비밀이 있어요. The secret of 부등식의 비밀.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정도는 얘기했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그 다음에 이 함수 세 개를 왔다 갔다 걸릴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허수를 다루는 거는 방정식밖에 없어. 허수를 다루는 거는 방정식밖에 없다고. 부등식이랑 함수는 허수를 못 다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곧바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썼다라고 한번 치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허수가 나오죠. 판별식 0보다 작잖아요. 이게 지금 i가 나오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일단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왜? 허수를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얘는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있길래 허수가 나오는 그런 부등식이 만들어졌느냐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함수로 해석해보면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가 잘 보세요.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가 허근을 간다는 건데 잘 들어봐. 어우 저번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허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시작. 교점이 없다. 방정식에서 실근이 함수에서 교점이었으니까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 얘기는 교점을 갖지 않는다. 좌변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고 우변의 그래프가 뭔데 시작? x축인데 교점을 갖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둥둥 떠있다는 뜻이에요. 아, 허순을 가졌다. 허근을 가졌다는 얘기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해보니까 둥둥 떠있다가 돼.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가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 2차 부등식의 원래 뜻은 뭐라 그랬어? 아, 좌변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좌변의 그래프가 x축 우변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 항상 위에 있잖아. 따라서 여기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always라 그래야 돼? 아니, x는 시작 모든 실수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항상 어디에 있으니까? 위쪽에 존재하니까. 그게 바로 아까 대수적으로 풀었을 때 근해 공식에다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왔던 거야? 허근이 나왔었던 거지. 허근이 나왔었던 거지. 그 허근이 나왔다라는 용어는 방정식 용어지만 함수용어로 바꾸면 허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실근을 함수로 바꿔봐. 교점을 갖지 않는다. 그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 뭐가?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떠있는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언제나 떠있네. 언제나 떠있으니까 추정된 답 뭐라고 얘기해야 돼? 시작. 떠있는 x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근이 나오면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둥둥 떠있다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하게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이게 실근을 갈 때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불편함 없죠. 작다 그러면 사이가, 크다 그러면 바깥쪽 이러면 되는데 허근을 가졌다라는 것을 뭘로 해석해 보니까 함수로 시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뭐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떠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예제 4번도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2차 방정식의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래요. 이때 상수와 A와 B의 값을 구하래요. 저는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이거? 전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풀어요. 왜 부등식으로 풀어요? 왜? 여러분 부등식의 해가 사이값으로 나오든 바깥쪽으로 나오든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이 경계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방정식의 실근이 되잖아요. 이걸 방정식으로 바꿔보세요. 등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ax 플러스 b 이퀄 제로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하나가 마이너스 5고 하나가 3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부등식과 방정식과 함수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저는 비록 부등식으로 문제가 출제했지만 저는 방정식으로 고쳐서 해석할 겁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 관계가 있으니까. 2차 방식이 주어지고 두 군에 관련된 언급이 있으면 100%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다 무슨 문제야?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라는 것은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계수만 가지고 직접 계수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겠다. 두 군의 합을 계산하세요. 더하면 되니까 시작. 마이너스 2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15를 계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2창의 예수분의 1창이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두 군의 곱은 2창의 예수 이거분의 상수항 이거니까 보통 A분의 C라 그러지만 2창의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얼마 시작? B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와 B 값 찾는 건데 B는 그냥 나왔고요. B는 마이너스 15 이러시면 되고 여기에서 A 구할 수 있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시작. A는 2 그래서 A 값 구하고 B 값 구했으니까 끝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예제 4번이었다. 아, 부등식 2차 부등식의 두 해는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라는 거예요. 그거에 작다 그러면 사이로 표현하면 된다. 크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 느낌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5번 여러분 연립부등식이거든요. 연립부등식 똑같다니까요. 다를 게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공통범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x의 범위 찾으시고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삶는 연립이라 그러는 거니까 두 번째 여기서도 범위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공통범위를 찾으시면 된다니까. 우리 첫 번째 여기서 x의 범위 한번 찾아볼까요? 1차 부등식 푸시면 되잖아요. 뭐? 1차 부등식 푸시면 되잖아. 어떻게 풀어?
1차 부등식이야 뭐 너무 쉽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면에 마이너스 1, 이거는 3 이렇게 나오는 시작이란다. 됐지? 양면에 3분의 1 곱하니까 1보다 크다. 그래, 이게 첫 번째 x에 대한 범위 아니에요. 약간 두껍게 만들어 볼까? 이게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해는 이 2차 부등식의 해인데 인수분해가 되네요. 4, 32 시작.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푸시면 되는 거지.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해주세요. 4와 마이너스 3이 됐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쓰겠어요. 여기다가 4를 쓰겠어요. 작다 그러면 4이니까 작다 그러면 4의 시작.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작다 그러면 4이니까. 됐죠? 이게 바로 뭐야? 2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얘랑 공통 범위가 답이니까 교집합을 풀면 되겠네.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다인데요. 1은 한 이 정도에 있을 거 아니에요? 1보다 크다. 어머! 두 개가 겹치는 이 부분이 바로 공통 범위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을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쓴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다. 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 이야기가 모두 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게요? 도형 이야기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깔끔하게 칠판 정리하고 도형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칠판 지우는 동안 누가 노래를 좀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노래를 해줄까요? 뭐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몰라요? 뭘 한번 들려드릴까? 요거 한번 들려드릴까? 아우, 나 정말 이거 싫은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칠판 지울 동안. 정말 막당한 노래가. 정말 미쳐버리겠네. 여러분 저한테 계속 신청해 주시는 것 중에서 요거 되게 좋은데 여러분. 너와 나의 시간은 바닐라 어쿠스틱이 부릅니다. 너와 나의 시간은. 아직은 말하지 못했어.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어떻게 목소리가 좋아? 너를 보면 나는 아직 말하지 못했대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아무 관심 없는 듯이 그렇게 지냈어. 난 사실 널 바래요. 시간을 버텨 정말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거의 중요함을 제가 따지잖아요. 아마 지금 요 고등 예비과정 여기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마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들도 엄청 많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 말씀 여러분 되게 많이 드리고 싶어요. 많이 약해요, 이 도형 파트가. 근데 여기는 해석기하예요. 무슨 기하? 해석기하라는 파트예요. 해석기하. 해석기하라는 것은 직선 자체의 성질, 원 자체의 성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직선을 좌표평면이에요. 좌표평면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런 좌표평면 위에 직선을 점의 집합으로 해석해서 도형의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거고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쌤! 직선의 성질 안 배워요? 배워요. 어디서 배워요? 중학교 도형. 그걸 뭐라 그러게? 도형 자체적인 성질을 공부하는 것을 논증기하라 그래요. 근데 해석기하는 어디서 나온 거게? 논증기하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걸 먼저 배운 거야. 그럼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23만 5천 배 더 중요해요, 논증기하가.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중에 자연계열을 진학할 애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기하가 어렵다. 기하가 어렵다. 뭐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뭐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공간도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간도형도 다
평면도형의 논증기하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걸 언제 배우냐면 중2, 중3 때 배운다고. 나는 정말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한테 그것도 고1 아니야. 그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제발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나중에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수능 시험에서 포기를 하냐면요. 기하를 이제 선택과목으로 바뀌었으니까 문이과 없어지면서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왜 기하를 어렵다고 하냐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머릿속에 없어요. 정말 29번, 30번, 31번이라는 정말 어려운 4점짜리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중학교 도형으로 풀린다는 거야. 근데 여기를 너무 안 한 거야. 왜? 중2 때, 중3 때 뭐 하니까요? 선행학습 하잖아요. 선행학습.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삼각형의 닮은 조건, 평행선의 정리 조건. 와, 진짜. 와, 원의 성질부터 시작해서 원과 접선 이야기. 이등변의 삼각형의 성질, 평행사면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와, 각에 관련된 이야기. 그 중요한 것들,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닮은 그 모든 것들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 시시해요. 나 중학생 거 공부 안 할 건데 고1 거 공부할 거예요.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다고요. 중2, 중3들이. 뭐가 안 돼 있으면서. 논증이 안 돼 있으면서.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줍지 않게 과외하면서. 선생님 이거 그 닮음 조건 알아야 돼요. 안 나와. 확 그냥. 안 나와요. 정말 닮음 조건. 어디서? 수능에서. 그래서 안 한다고요. 근데 닮은 조건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요. 시나리오를 못 세운다니까요.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지만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요. 전 국민이 이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 선행학습이라 그래서. 이거는요. 논증기하가 확실히 기반을 답쳐주면 더더군다나 저 이름 뭐예요? 정승재잖아요. 이거는 아니 정말 정말 2주 공부하면 끝나 이거. 근데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있다고.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있다고 이걸. 이거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애들한테. 그렇고 나중에 공간도형에서 공간도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님들. 공간도형을 평면도형으로 바꾼 다음에 평면도형에서 풀거든. 그건 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도형으로 풀거든. 그래놓고 다 이래요. 공간지향형이 낫구나. 네가 3바퀴는 돌렸어야 되는데 선행학습을 통해서. 너는 1바퀴밖에 안 돌려서 그렇구나. 부모가 죄지. 학원에 안 다녀봐서. 학원에 못 보내서. 비싼 학원에 보냈어야 되는데. 비싼 과외를 보냈어야 되는데. 너를 내가 이렇게 망쳐놨구나. 정말 진짜 제가 볼 때 코미디. 대치동 돌아다니는 분위기나, 뭐 사교육비를 막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 막 이런 뉴스에도 막 나오고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코미디라니까. 정작 중요한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누가 선행학습 하라 그랬는데. 분위기 다 휩쓸려가지고. 학원에 가면 상담실장님들이 다 그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어 놓고. 왜 이를 방치하세요, 어머니? 애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한 번도 안 봤다고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처음이에요. 막 이러면서 나 정말 미치고 앉아있어요. 정말 제 눈에는 정말 코미디예요. 그거보다 더욱더 코미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EBS에서. 정치판이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코미디라 그러죠. 하나도 안 웃겨요. 뭐 제일 웃기는 게 그거예요.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저랑 얘기하는 대화. 뭐가 웃긴지 모르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말은 선행학습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을 완벽하게 알고 중3 걸 넘어가야 된다. 완벽하게 안다라는 건 선생님처럼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 풀이하는 거 예쁘잖아요. 자녀분들이 막 잘 풀었어. 아우 잘 풀었어. 아우 잘 풀었어. 알고 푸는 거 아니에요. 공식에다 대입한 거지. 수학에서 공식에다 대입한다는 건 못 풀. 공식 없어도 풀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설명.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생님의 두뇌 상태랑 같아야 해요. 물론 선생님보다는 점수가 떨어지겠죠. 왜? 선생님들은 경험도 많으니까. 근데 개념은 같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만든 개념이 아니잖아요. 몇백 년 전부터 나온 개념 아니에요.
일부는 뭐 최근 현대수학도 있긴 하지만 아우 너무 속상해 정말. 응? 더더군다나 EBS가 있는데 사교육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시고. 아 살면 되잖아 EBS. 나 정말 나 진짜 나 정말 여러분 제가 사교육자예요 사교육자. 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위에서 그래. 그래도 막상 그 학부모가 돼보고 주위에서 계속 다들 고액가해를 하고 학원에 보내면 불안해서 안 된다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심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정 불안해서 학원을 보내실 거라면 그 학원이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90%는요 제가 농담 안 하고 진도 빼고 그날 배운 거 풀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 가기 위해서 계속 외웁니다.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그거 확인해주고 못 풀면 본질을 설명해 줄 것 같으세요? 그분들도 퇴근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풀어봐 이러지. 그거 돈 내고 계속 그거 아동 학대하고 있는 짓이라고요. 그게 대부분은 몇몇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 그 진도에 제대로 따라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지 진짜 진도만 빼고 있는 건 아닌지 문제 풀이 방법을 암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도 뺐다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엄마한테 오늘 정석 몇 번째 풀었어요 엄마가 막 착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정말 내가 맹목적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맹목적인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 점과 좌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넘어와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점과 좌표에서 맨 처음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외분점, 내분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외분점, 내분점 이야기도 다 평행선 정리해서 기인해서 2차원에서의 비율이 1차원에서의 비율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3차원의 비율까지 넘어가는 과정은 어디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공간도형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 선택 과목 기하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 완벽하게 좀 잘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이미 고등학생이라든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혹시 재수생들이 있었으면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강좌를 다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제가 워낙 여러분들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그냥 흘겨 듣지 말고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논증기하부터 완벽하게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해석기하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하가 끝나면 이제 1학기 과정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지금 14강이에요. 14강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1학기 과정은 아마 한 20강 정도로서 끝나게 되고요. 2학기 과정은 또 마찬가지로 20강 정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완전히 끝나게 된다고. 정말 중요한 도형 이야기를 오늘 잠깐만 한번 해볼 텐데 점에 대해서만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 점의 좌표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Y축이고 얘가 지금 X축이야. 그럼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있어. 이게 바로 A라는 점이고 이게 바로 B라는 점이야.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일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1차원에서 출발을 해요. 여러분 축이 하나 있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1차원이라 그러고요. 축이 두 개 있는 거를 이런 좌표계를 사람들은 2차원이라 그러고 축 세 개도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이제 Z축이라면 축 하나를 더 만들어 버리면 이제 공간 좌표계가 되는데 얘를 삼는 사람들은 3차원이라 그래요. 근데 모든 게 어떤 식으로 기술이 돼 있냐면 1차원에서부터 출발해서 2차원으로 확장시키고 걔를 3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건데 그 과정이 어렵진 않아. 1차원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라 그러죠. 하나의 점을 A라 그러고 하나의 점을 B라 그랬어. 이때 좌표는 여러분 2차원에서 있는 좌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1,2라고 X좌표랑 Y좌표를 다 표현한다면 1차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한 가지 요소만 필요해요. 차원이 1이니까 한 가지 요소.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의 좌표가 3이다. B라는 점의 좌표가 10이다.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그렇죠. 큰 좌표에 작은 좌표 빼면 되지 않을까요? 얼마 시작? 7, 끝 이렇게. 아니면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똑같이 10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버리면 되니까 10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죠. 1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얼마 더 시작? 13 이렇게 처리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이 없이
큰 쪽, 작은 쪽 이런 말이 없이 A라는 점의 좌표가 P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점의 좌표가 Q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선분 AB, 수직선 위에 있는 선분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는 건데 어떤 게 더 큰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죠. 그럼 무조건 다 뭐가 나오니까? 양수의 개념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절대값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절대값이 보이고요. 빼기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정의하는 거냐면 수직선상에서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이 돼요. 물론 저번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만 공부했었잖아요. 얘는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빼기 0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0과 3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 3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P-Q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좌표가 P인 점과 좌표가 Q인 점,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뺀 다음에 뭘 붙이면 절대값을 붙이면 1차원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합쳐서 중학교 도형이죠? 합쳐서 2차원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